지난주 금요일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의 수급은 현재 매도 전환했고요. 양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동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현재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지 수급을 통해 그 힌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일간 외국인이 어떤 종목에 집중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차와 기아차, 이 완성차 두 업체에 함께 집중하고 있고요. 이 돌아온 외국인의 수급은 현대차와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역시나 저PBR 종목에도 함께 집중했는데요. 금융주로는 KB금융 그리고 삼성물산까지 선택했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 시장에서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담고 있는 종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대표 두 종목이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우선주를 선택한 모습 1, 2와 2위에 함께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HD 현대건설기계 이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3위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4위에는 현대모비스가 위치해 있고요. 5위에는 KTNG까지 새롭게 등장한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관의 선택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한 주간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역시나 1위 현대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그룹 지금 2위와 5위에 LG화학과 LG가 위치해 있는데요. 이 시장 내에서는 점차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저평가받고 있다는 소식 속에 두 종목 모두 담았습니다. 이어서 신한지주 금융주와 함께 삼성물산, 기관 역시 외국인과 함께 담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네요. 그럼 오늘 기관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자사주, 자진 상패 소식을 정한 쌍용 CN이 1위에 이런 위치에 있고요. 현대차는 계속해서 담아가고 있고 LG화학 역시 3위에 이번 주 초도 함께 담아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가 2주 연속 담아가는 모습 특징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고요. 5위에는 하나마이크론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개인 투자자는 어떤 종목에 집중했을까요? 함께 보신다면 1위에는 SK하이닉스 담아가고 있고 2위에는 엔캠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증권사 계좌를 통해 통계를 내본 결과 고액 자산가는 엔캠을, 상위 1%의 개인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에 집중했다는 특징이 밝혀져 있고요. 3위에는 현대오토에버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까지 함께 담았고요. 신규 상장주였죠. 포스뱅크와 함께 호실적을 발표한 한국항공우주까지도 5위에 이름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도 수급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어떤 특징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알아보시죠. 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그러니까 목요일과 금요일 대거 우리 시장에 매수세를 보였었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뚝 끊겼습니다. 임순재 교수님, 지난주에 막 1조 넘게 거의 2조 가까이 이렇게 그렇죠. 샀던 매수를 외국인인데 어떻게 오늘 이렇게 잠잠한가요? 네, 일단 뭐 지난주에 좀 많이 올랐었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선물을 지금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계약수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한 10,000계약 이상 지금 순매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서 또 기관도 같이 좀 순매도를, 그러니까 현물에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두 개가 좀 약간 좀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뭐 지난주에 올랐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저는 뭐 당연한 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적인 특징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장렬 교수님이 네. 삼성물산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 그 이재용 회장 그 선거 공판 있죠. 네네. 예전에 9년 전에 있었던 그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었나 CJ 그쪽에 싸게 팔았다 이거 아닙니까? 네. 시기를. 그거에 대해서 때문에 조금 뭐 저 개인들도 좀 팔 수도 있었는데 결국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것도 저 PBR, ROE 이런 개념보다는 저런 게 있죠. 그 행동주의 펀드가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2월 2일 날 기사가 나온 것이 시티 오브 런던 인베스트먼트 등 포함해서 그 한국의 안다자산 이런 데서 삼성물산한테 주주 제한을 통보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배당금 많이 하라, 주주보다 많이 하라 이런 네. 겁니다. 압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정부 정책도 있고 선거 공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럼 이재용 회장님이나 삼성물산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나쁘게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은행주 못지않게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ROE하고 PBR로 접근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눈여겨보실 만이 있고 삼성물산이 만약에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미 꿈틀거렸습니다만 그 주식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KCC까지도 어텐션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더불어서 KCC까지 함께 더불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박수호 교수님 어떤 종목까지 저는 보셨을까요? CJ 들고 왔습니다. CJ, 네. CJ는 어떤 관점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제가 사실 이제 여기저기 지금 취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 상권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상권 지도. 그러니까 상권 한국에서 지도?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네. 작년에 990만 명 정도 들어왔거든요. 네.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래서 근데 990만 명 들어온 외국인들이 실제로는 신라 면세점이나 면세점에서는 안 샀는데 시내에서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예, 이제 그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쭉 찾아보고 있는데 그러면 어디서 샀을까? 쭉 찾아보니까 올리브영. 올영에서 그리고 네. 올영 그리고 또 거기요 다이소. 다이소는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고요. 네, 다이소는 조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지금 올리브영은 작년에 아주 많이 팔았습니다. 엄청 특히 많군요. 명동 지점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팔았고 네. 이거에 국내에서도 많이 팔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시장 조사를 할 때 그냥 한국의 명동점 올리브영을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모든 유통가 관계자들이 지금 올리브영에 집중돼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그리고 지금 올리브영이 아직까지 그 실적 발표가 안 나왔습니다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CJ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CJ 실적 발표할 때 올리브영의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고 이재현 회장이 올리브영을 다녀왔습니다. 연초에 이런 것들 제일 먼저 방문한 계열사가 올리브영. 이런 것들 다 파악해 보니까 올리브영이 총알 배송이라고 하루 만에 배송하는 그런 배송 시스템도 있고 올리브영이 굉장히 많이 상생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그리고 올리브영에서 실제로 투자해 놓은 작은 기업 화장품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다 또 한 100억씩 매출 100억, 200억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그 투자해놓은 화장품을 네네네. 디스플레이를 메인에다 해주고 팍팍 밀어주면 그거는 이제 공정거래법 그래요? 위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는 할 수 안 되죠? 없고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상생을 하는 그런 것까지 다 표현을 하는데 이 올리브영이 이렇게 지금 실적이 좋은데 이걸 어디에 좀 반영이 될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 많아졌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CJ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상장돼 있는 CJ가 좋겠다. 그래서 그리고 목표 주가 다들 CJ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CJ 오늘 들고 왔습니다. 그 마진이 굉장히 좋다고 네. 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물건을 넣는 업장 네네네. 입장에서는 최대한 50% 가까운 그런 50%는 수수료를 내야 아니지만 된다고. 한 30%에서 40%대인데 네. 30%대여도 여기에 들어가면 매출 100억 이상 터지니까 업체들이 이제 안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요? 네네. 저도 CJ 화이팅! 올리브영의 제품을 넣고 싶네요. 어쨌든 CJ 최근에도 주가가 저점에 비해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탑 1으로 CJ 올리브영이 꼽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된다는 말씀 드려봤고요. 이재규 교수님은요? 네, 일단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차 잠깐만 정정을 드리자면 어떤 거죠? 이게 제가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좋은 점수를 드렸고 지금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만약에 100 정도로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 10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트레이딩 관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대차가 월봉 기준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네. 정말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눌림을 기다리기보다 일부 물량은 좀 들어갈 수도 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예, 뭔가 맞습니다. 느낌이 또 오셨군요.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네. 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제 특징적으로 가져온 종목은 오늘 장 초반에 엄청나게 빠져서 제가 준비를 한 기업입니다. 한글과 컴퓨터라는 기업인데 제가 우리 방송에서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난번에 1월 22일 날 말씀드릴 때에는 당시에 이제 회사 관계자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이제 밀릴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 거기서부터 많이 밀렸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부터 이제 지금 이제 아랫꼬리가 어느 정도 달리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AI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 PBR 쪽으로 자금이 움직이는 부분도 좀 있었을 테고요. 근데 이제 지난 미증시에서 관련되어 있는 AI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AI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낙폭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수의 관점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동안 성장주들 중에서 많이 밀린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로봇도 네. 많이 밀렸고요. 반도체 쪽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좀 탄력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전 AI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가장 계속해서 부각이 될 만한 이슈, 모멘텀이 바로 AI 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한글과 컴퓨터도 괜찮다라고 보고요. 작년에 AI 관련주로 변동성이 많이 컸었는데 근래에는 주가 흐름이 안 좋았었던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뭐 마음 AI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 솔트룩스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움직였을 때 주가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순재 교수님. 네, 저는 뭐 자동차 관련주, 뭐 아까 네. 조금 전에 뭐 말씀하셨던 서현이와 네, 관심 서현이와. 있게 좀 보시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뭐 자동차 관련주 쪽으로는 뭐 전형적인 전부 다 저 PBR 관련된 그런 기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신 이제 영업이익률은 아까 말씀했던 그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매출이 계속 성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영업이익은 확대가 된다라는 점도 같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현대차 그룹이 뭐 올해 뭐 작년보다 더 많은 760만 대의 지금 자동차를 판매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도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 금요일 날 좀 급등을 했었던 측면은 있지만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급 특징주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김장렬 고수는 삼성물산을 말씀해 주셨고요. 임순재 고수입니다. 서현이화, 그리고 박수호 고수의 CJ, 이재규 고수는 한글과 컴퓨터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장탑5 함께하고 있고요. 2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